자산 관리라는 건 스스로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프로입니다. 드림 자산관리 컨설팅의 셀프 자산관리 양성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떠한 결과가 있나 궁금하시죠? 그 부분을 저희의 강의 목표에 담아서 설명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생이 왔을 때의 5주 후에 또 신혼부부가 왔을 때의 5주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실 겁니다. 표 한 장에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는 현실 자각, 목표 설정, 자기 통제, 셀프 자산 관리라는 이 4가지 카테고리로 단계별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 올챙이 시절이 있고 올챙이가 되기 전에는 이미 R이라는 단계에 돌입되죠. R이 개구리로 변하는 모습처럼 저희 안에서도 자산 관리적 측면을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첫 주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현실 자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지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심리적 요소 중에 난 오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그리고 난 오늘 기쁘게 살 거야. 뭐 문제가 되거나 고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내일로 미뤄야지 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산을 관리하려면 제일 먼저 뼈아픈 현실을 먼저 자각해야 되는 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플러스 인생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돌려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홍보하고 있는 나의 소비를 부추기는 대기업의 홍보의 그 현란한 문구들을 내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소비하다 보면 내 현실 자각을 잃어버리고 지금 시점에 모든 소득을 모든 지출로 또는 더 많은 지출로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인생 후반기에 소득이 없는 그 은퇴 시기에는 철저한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실 자각 부분이 무엇이냐? 첫 번째인 우리 인생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모두 다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게 된다라는 부분을 인식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 하위 계급층에 내가 속하지 않으려면 어떤 발버둥을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이 힘이 있는 옛날 시대의 계급사회라고 보시면 되죠. 자본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면서 근로자라고 하죠. 팔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가 속박이 됩니다. 반대로 해석하면은 옛날 시대의 노예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의 특성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는 알뜰살뜰 모아서 짠돌이처럼 모아서 절대 부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공할 씨앗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씨앗들을 키우고 물주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자각에서의 이 3가지가 무엇보다도 먼저 지식적으로 그리고 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내가 나를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나를 투영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대학생도요.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 주식을 얼마 갖고 있는지, 부동산을 얼마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가공할 만한 능력이 무엇인지, 부채를 형성할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든 빌리든지 간에 내가 자본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까지도 제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산 상태의 파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 월 소득과 월 지출에 대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현금 흐름표라는 것을 작성해서 매번 수입과 지출들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잉여 자산을 통해 투자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자산도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 나머지의 갭이 플러스이면 잉여 자산,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자산으로 체크를 하면서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검진을 갈 때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소변검사, 혈액검사, 키, 몸무게, 가슴둘레 이런 것들을 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느 표준치의
기준체, 우량체에 비교했을 때 당신은 이 부분은 우량하고 이 부분은 지금 위험합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현실 파악하는 거죠.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강의 중에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요. 계산기 사용하는 법부터 배우게 돼요. 1억 단위의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현실 자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현실이 자각이 됐어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요, 대다수 20세부터 시작한다고 보여집니다. 0세부터 20세까지는요, 자아 형성 시기예요. 나라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살부터 사회에서 인정하는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인이라고 하고요. 각종 혜택과 각종 권리들이 부여되는 시기죠. 20살부터 시작해서 내 나이가 30, 40, 50, 70, 80,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대다수는 90까지는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20세에서부터 90까지 백지에 선을 긋고 내가 스스로 이 시기에 무엇을 할지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난 결혼을 할 거야. 난 애를 한 명 낳을래? 지금 뭐 어디서 살아야지. 나는 막연한 계획을 세운다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결혼할래? 그럼 결혼 자금은 얼마가 필요한가? 나 회사를 다닐래? 내 집을 살래? 그럼 어디에 얼마 정도의 몇 평의 집을 살까? 나 애기 낳을래? 애기를 한 명 낳을 때 대학원까지 보낼까?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시킬까? 이런 형태의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안에 투영해서 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표가 설정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개인적 목표라고 봅니다. 개인적 목표가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냐면 나의 부자의 기준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대학생 투자클럽이라든지 사회초년생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누가,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는 뭐 한 1조 정도 있어야 되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면 내가 쓸 돈만 있으면 되죠? 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부자의 기준을 세워야 내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나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무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는 내가 어느 정도의 부자, 이루어올 것이냐 그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세우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짜게 됩니다. 대부분 전략은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9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큰 카테고리, 결혼할지, 집을 언제 장만할지, 차는 몇 대 정도 가지고 갈지, 또 내가 자녀는 몇 명 낳을지의 큰 카테고리를 정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나가는 것을 전략적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술적 부분과 전략적 부분이 크게 움직여지는 것을 이제 목표 설정했다라고 지어지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현실을 자각하고 나면 목표 설정을 크게 못 하십니다. 현실을 자각하기 전에 목표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허황된 목표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을 자각하고 나서 목표 설정을 할 때 여자의 경우,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한 명만 낳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제가 자기 통제와 셀프 자산 관리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 세웠던 그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세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조금 무서워하는, 그리고 또 두려워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통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주변에 부자가 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어떤 통제적 요소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안에 통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는 저축을 하고 얼마 안에서 자유롭게 쓴다는 거죠. 이런 자기 통제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통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대로 해석하면 계획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통제를 하려면요, 통제적 요소는요,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한 그 계획 안에 내가 통제적 자세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필요한 시스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장 사용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셀프 자산 관리할 때의 기준점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통제의 시간에서는 무조건 자산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많이 모을 수 있는 방식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전략 큰 그림이 목표 설정이었다면 전술, 방식,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방법들은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짧게 끊어서 움직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제가 속초를 다녀왔는데, 속초는 큰 터널이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었지만, 예전에 속초를 갈 때에는 굉장히 고불고불한 길을 오르고 내려갔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굉장히 고불고불한 길입니다. 이 고불고불한 길을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짧게 끊어서 진행하면 직선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적 자기 통제는요, 한 달을 이렇게 살아보세요. 2달을 이렇게 살아봅시다. 3개월만 이렇게 살아볼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짧게 끊어서 계속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아는 것이 정말 힘입니다. 어떤 전술적인 것들도 진행을 할 때 이왕이면 그 계획, 한 달의 계획, 2달의 계획을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달성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들, 달성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 방식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들은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클럽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수별로 스터디들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지식을 습득한다든지 아니면 스터디 클럽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알게 되면 좋겠고 짧은 단위로 계획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종잣돈이라는 걸 모으게 될 때도요, 1년 단위로 모으게 되거든요. 2년, 3년, 10년 모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우리의 자산의 가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10년 단위로 계획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단위로 종잣돈이라는 걸 마련하게 되고요. 한 번 마련된 종잣돈은 일시납 투자나 또는 일시납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만들어진 종잣돈을 이렇게 쪼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자기 통제의 시간입니다. 종잣돈도 모으고 목표 설정도 했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 마지막 단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어떤 단계냐면 셀프 자산 관리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셀프 자산 관리라는 건 스스로 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뭐라고 하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양성 과정이 바로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원칙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문가인 누군가를 고용할 때에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도요, 천차만별의 능력들이 가지고 있고 또 각각의 다른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단순히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믿고 의뢰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셀프 자산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 보는 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눈이 생긴다면은 내가 어느 파트에 고용할지를 본인이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통제에서 안에서 자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차곡차곡 배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프 자산 관리를 한다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목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알고 나만의 목표 수익률을 정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요, 우리 국가에서 안내해주는 인플레이션과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다릅니다. 국가에서는요, 지금 2%, 3%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생필품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 주거 문화에 대해서 주거지, 즉 주택 또는 임대주택이든 뭐든지요. 주택, 주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작년도만 해도 2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2배는 50%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년에 50%가 올랐으면 내가 지출하는 총 생활비에 주택이 없는 사람의 경우는 월세,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금과 월이자를 납부하는 금액일 텐데 그게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2%, 3%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봐서 내 재산을 적금해 두면서 2%, 3%를 넘어서면 괜찮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소 8%를 보고 있습니다. 연 8%의 수익률을 날 수 있는 구조를 늘 연구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내 재산은 인플레이션 대비했을 때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금융 투자 원칙을 알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금융 투자 상품은 증권사에서 만들기도 하고 또 은행에서 만들기도 하고 보험회사에서도 만들기도 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융 당국의 법 보호 아래서 지속적으로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루에도 펀드의 경우에는 5,000개 이상이 만들어지던 날도 있었다고 해요. 5,000개요. 그 안에는 ELS, ETF, 매일매일 발행되는 MMF들이 그 안에 이제 번호로 매겨져서도 진행됐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금융상품 구분들이 사실은 어려워 보이지만 카테고리가 쉽습니다. 네,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국공채형 또는 회사채형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들만 알면 이렇게 수많은 금융상품들을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배우면서 내가 지금 시점에 나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하면서 투자 원칙과 계획들을 세우게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배우게 돼요. 원칙들은요. 하지만 그 원리를 알고서 내가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경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부터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일반적으로 사회 초년생이라면 직접 주식 투자를 권유하지 않고 펀드 투자부터 권유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지금 모으시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 모은 종잣돈을 더 많이 종잣돈을 더 크게 키우는데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이지 투자 수익을 내는데 집중하다 보면 결국 내 몸값도 못 올리게 될 겁니다. 한번 맛들린 투자 수익은요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느낌처럼 계속 그렇게 될 거야 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쩌면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펀드를 많이 권유해드립니다. 거고요.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도 주식보다는 펀드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봐라 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의 6가지를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손해보지 않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이나마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 부동산 투자 원칙을 알고 중장기적 목표를 통해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내가 어느 때에 할지 시기를 정하는 겁니다. 당장 투자 대상을 오피스텔 할래, 난 빌라를 사야지, 난 토지 투자를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투자는 이 시점에 하겠어 라고 시점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 기준 이후로 내가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부동산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점조차 정하지 못하고 대상조차 정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시기가 왔을 때 내가 선택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신혼부부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시점을 정하고 놓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5주 과정 되게 짧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5주 동안에 한 주당 3시간이 양에 차겠어요?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열정적이고 저희 강의를 같이 진행해 주시는 우리 수석 연구원님 김은숙 연구원님도 엄청 열정이 많습니다. 우리 목 터지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저희의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면 저희에게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윤활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개를 또 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좋습니다. 강의하는 게. 그래서 어떠세요? 이렇게 양성 과정에 대한 목표와 변천 과정,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지겠다라는 것들을 들어보니까 더 강의를 신청하고 싶지 않나요? 저희 여기 밑에 전화번호가 나올 거거든요. 여기 전화번호에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저희 양성 과정 중에 1기생은 3명밖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한 달에 2회가 진행이 됩니다. 일반인과 대학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일반인과 대학생은 구분되어집니다. 그걸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한프로였습니다. 건강하세요.